이제 그 다음 순서로 저희 이번에 교육생분들을 좀 대표해서 여기 6분들이 이제 여기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6분들의 이제 발표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그 교육생분들에게는 공유를 드렸지만 이 가나다라 순서로 이제 발표를 이제 진행할 거고요. 순서는 이제 김진 선생님, 신수혜 선생님, 신용훈 선생님, 안말수 선생님, 윤간식 선생님, 윤선래 선생님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크린 별도로 없이 그냥 일어서서 그대로 한 5분 정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김신 선생님 혹시 네, 저희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자리를 혹시 이쪽에 와서 발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쪽으로? 네네네. 좀 불편하실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편하게 해주시죠. 네. 인생은 줄이라고 누가 하는데요. 건강에 취해서 바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무지하게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이 좀 원망이 돼요. 황치나 해주시지. 네, 그 인공지능 취업 연계 교육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교육부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취업 연계 교육과의 만남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말로만 이제 신중년을 표방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디지털 인공지능의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문외한이었던 저에게는 가장 작지만 큰 변화가 있게 다가왔고요. 취업 연계보다는 인공지능에 방점을 두고 이거 참여를 하면서 요새 말만 나오고 틀면 나오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뭐냐 이게 알고 싶어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전 직장이 제가 평생 직장이 시중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본다면 1등 어디 추종을 불허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만 평생 일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의 발전, 사회의 발전이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것이 나의 영향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직업에 금융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만 접근하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디지털이 이 발전이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융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육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딥러닝, 머신러닝을 배우면서 교육 말미에 좋은 자리도 마련해 줄 수 없게 됐어요. 하게 된 일이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었었는데 제가 교육 전에 저한테 데이터 라벨링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하시는 인형에 눈깔 붙이기처럼 데이터에 눈깔 붙이기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딥러닝, 머신러닝을 배우다 보니 이 데이터 라벨링이 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체형 면접 전사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인공지능의 발전의 천명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에 저에게 다가온 변화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에버영 컬리지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인공지능 카이부크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콘텐츠들을 찾아보면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우연히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인공지능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인간에게 위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 중에 받은 그 싱귤레리티라는 말을 그런 게 있었죠. 특이점이라고. 이걸 처음 썼던 미래학자의 네이 커즈와일이 자기 저서에 2005년에 발행했던 자기 저서에다가 이 싱귤레리티가 2045년에 온다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걸 땡겼습니다. 언제로? 불과 7년 후인 2029년으로. 2029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진화를 앞서갈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2017년에 발행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50년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박사님 말씀에 120까지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120까지 살려면 저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90년에 미래 계급은 제1계급이 플랫폼 이런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인이랍니다. 0.001%입니다. 제2계급이 인기 정치인, 연예인 등 스타들 0.002%라고 합니다. 3계급이 인간을 대체한 인공지능이고요. 나머지 99.997%가 단순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탈리아어와 독일어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AI와 로봇이 대체된 미래 사회에서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몰린 단순 노동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 인류의 대부분은 99.997%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몇 가지 파도를 가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구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에게 지구의 환경을 보존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라 라고 한다면 인공지능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인간을 보호하라고 학습된 자율주행 차량이 인사사고가 날 때 차 안에 탄 사람과 도로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먼저 보호할까요? 참 지금도 잘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답이 좀 없어요.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는 봐야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이런 화두를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얘기고요. 어쨌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미래 시대에 개인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우리가 뭘 하는지 달려있다.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뭘 하는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신 고용피플과 한국복지정보 통신여기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간단한 소감이 아니라 거의 뭐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예, 예. 저희 이제 미래 인간 사회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이제 인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고심에서 나오신 흔적들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다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신수혜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수희입니다. 저는 그 일본어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연관된 그거에 관심이 많은데 한 5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책이 이제 막 제목이 노인지옥, 노후 파산, 하류 노인이 온다, 뭐 과로 노인 이렇게 그 노인에 대한 그 일본의 그 보고서들이 너무 그 암울한 제목들이 많아서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이렇게 흐름이 조금씩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디지털인데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다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든 거 다 해야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금 뭐 65세 이상이 800만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지금 이제 올해 900만 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나도 이제 베이비 부머에 속하는데 이제 이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평균 희망하는 일하고 싶은 나이는 69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일해야 되는 나이는 71세래요. 71세가 돼야 이제 일을 안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화 되면서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뭘 해야 될까 생각해봤을 때 이제 지금 하는 일은 줄어들지만 일자리 개수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쪽에서 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양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핸드폰 시니어들 핸드폰 가르치는 일을 홈플러스에서 해본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인들한테 그 카카오톡 채널로 광고할 수 있게 그런 거 이제 교육시킨다던가 그런 것도 도전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있는데 이 에버런 코리아에서 이 교육이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별하게 더 관심 앞으로 계속 가지고 싶은 거는 비타민 E하고 에버영 라이프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그 작업들, 그 다음에 저희 시니어들의 그런 일자리 연계 이런 거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신용호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32살 때에 그 맥도날드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애들이 어리고요, 아주 어리고 그때 제가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나름 좀 다른 관점이라 하지만은 좀 감명을 받아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는 매년 짜고 있는데 제 인생 계획서는 한 번도 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인생 계획을 그때 짰습니다. 아까 그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 강의하신 것처럼. 그래서 재무 계획에서부터 제가 앞으로 그 이후 내 인생의 비전은 무엇인가에서부터 비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재무 계획,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할 거에 대한 공부 학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엑셀 파일에다가 사업 계획서처럼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들이 지금 갑자기 돌이켜보니까 한 90% 정도는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못 이룬 10%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거기 쓴 거에 그 45세에 은퇴하고 집사람하고 세계여행을 다니자라는 거를 했는데, 지금 45세를 훌쩍 넘었는데 그 은퇴할 만큼의 그런, 은퇴해서 이렇게 세계여행을 다닐 만큼의 그런 여유를 못 가진 거로 봐서는 좀 실패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다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 끔찍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그 한 50 정도면은 뭐 다 사는 거 아니야? 그 삶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그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도 한 50년, 60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 다시 그 30살 때의 그 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인생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최근에 몇 년 동안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미리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에버영 코리아에서 이메일을 받아서 이제 이 뭐지 무료 무슨 뭐 교육을 하는데 뭐 시험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 나이에 무슨 뭐 시험 뭐 교육 보는데 이렇게 뭐 시험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무심코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또 이제 그 이게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는 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부분들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살아온 걸 돌이켜 보면은 그 변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무심코 생각이 들었던 거가 제가 직장 생활을 초창기 했을 때 뭐 두산 그룹 관련 회사여가지고 거기 뭐 창업자가 쓴 책을 줘가지고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 냄비 속에서 이제 끓는 그 서서히 끓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확 해버리면 개구리가 도망가 버리겠죠. 근데 굉장히 천천히 이거를 그 끓이면 개구리가 이게 천천히 이렇게 따뜻해져 오는 거를 그 변화를 감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물도 끓을 것 뜨거워서 이제 죽을 정도가 되는 그 티핑 포인트가 되면 그때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제 개구리가 죽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용한 무슨 프랑스 요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제가 그 굉장히 그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3차 그 산업혁명의 시대에 끝물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고요. 정보화 시대, 뭐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바뀌는 시점이 제가 검색해보니까 2016년 정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1, 2년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게 바뀌면서 저희가 그 3차 산업혁명의 끝물이지만 그거를 삶으로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또 세상이 또 바뀐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보면은 그 사이에도 또 엄청난 속도로 많은 변화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잘. 근데 그런 부분에서 끝났네요. 예, 10초만 하고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에버영에서 뭐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도 해주신 거 굉장히 고맙고요. 그 다음에 그 K무크 교육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저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다른 과목도 좀 들을 가지고 새로운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타민 E도 매주 이제 그 주시는 거가 그거에 무심코 참여해봤더니 또 그것도 기대가 되고 또 무슨 내용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조그만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 약간의 그 외부로서 내가 혼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있으면 그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고 그 적응하고 또 뭔가 새로운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그 교육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거에 그 적응해 나가면서 저희가 더 발전하고 앞으로의 50년, 60년 삶을 준비하는 그 초입에서 더욱 그 열심히 또 다른 삶을 또 제2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 저도 뭔가 되게 하는데 보람이 좀 느껴지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안말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육생으로 올해 뽑혀갖고 진짜 올 한 해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교육 내용도 제가 이제 저는 가정주부로만 쭉 살았었는데 50대 중반쯤에 이제 아이들도 뭐 다 독립하고 하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디지털 안에 컴맹을 좀 탈출해야 되겠다.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도 설 수 있었고
그 교육 내용도 제가 평소 이거 교육생 되기 전에도 디지털에 늘 그때 50대 중반부터 제가 진짜 제 평생에 능동적으로 공부한 거는 디지털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몇십 년이지만 돌아보면 뭐 끌려서 다 간 것 같고 대학조차도 그렇게 좀 소극적인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 노력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으로 나름 제 인공지능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싶어서 뭐 AR, VR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강의를 뭐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찾아 들었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대강 뭐 바둑 때문에 이제 그때 알게 되면서 뭐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게 되게 보람 있고 교육 내용으로도 제가 처음 이론 교육을 처음에 했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뭐 대강 뭔지는 알겠는데 그냥 뭐 어려운 용어 나오니까 좀 사실 집중이 안 됐었는데 그 실기 교육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과제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았고 또 과제를 하면서 저도 복습도 되고 또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교육이 끝난 후에 그 에버영 칼리지로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이제 교수님의 인공지능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어갖고 그것도 좀 어렵긴 했었는데 그래도 앞에 이론 교육이 있어서 그런지 좀 한참 들으니까 또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또 발표를 서너 명씩 하니까 제 순서가 됐을 때는 또 더 열심히 막 해갖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은 됐는데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하루하루 조금 더 발전한 제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었고 또 취업 그 면접 테스트 전사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할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뭐 국문학 쪽에 뭐 지식도 없는 데다가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한 발 빼고 했는데 막상 또 하니까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름 같이 이제 팀장님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 또 보람이 있었던 게 그걸 하면서 되게 막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하고 이러니까 몰골이 그런데 저희 이제 아들 며느리가 좀 어디 멀리 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뭐 멀리 있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받았는데 저희 며느리가 어머니 멋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때 행복했어요. 좀 묻고라네 또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인정받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형 눈알받기 같이 그 인공지능에서는 사실 미미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 들은 게 사실 좀 띠끔하기도 했지만 아무튼지 저는 행복했고 그리고 이런 형식의 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저한테 한 가지 또 희망을 갖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알게 됐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직업을 찾을 때 그냥 자기가 뭐 어디 휴양을 가깝고 직장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컴퓨터만 되고 인터넷만 되면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저도 살짝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요번에 소감문 쓰면서 나도 이런 꿈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올해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윤관식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관식입니다. 네. 앞에 그 소감 발표해 주신 분들 뭐 많은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저는 아주 우리 이 소감 공모전을 할 때 회사에서 내주신 그 컨텐츠대로 그 순서에 맞게끔 감성적으로 좀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들에 따라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군대는 이제 뭐 저는 좀 특수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 복무 대신에 이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군대는 다녀오진 않았는데 83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8년 정도까지 해서 한 30여 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한 30여 년 동안 그 직장에 올인을 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퇴직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자의반 타의반이죠. 뭐 제가 완전히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나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고 퇴직을 하면서 그간에 이제 저한테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도전을 했고 대학원을 마침 들어가서 저는 평생을 물리업을 하던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대학원도 물리경영학과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뭐 한 30여 년 만에 공부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던 사람이 대학원 공부를 도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참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대신 하나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게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오프라인 교육을 했었으면은 교수님들의 한 번 강의를 듣고 끝났었을 건데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그 강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논문 관련돼서 이제 수학이 기초가 되다 보니까 수학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튜브라는 거를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중학교 1학년 수학 강의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해서 대학원을 도전을 했고 2년 만에 대학원을 전 과목을 A+ 받으면서 4.5 학점 만점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뭐 분기탱천했죠. 하늘을 찌르듯이 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다시 현업으로 좀 복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뭐 지금 찾질 않아서 그렇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선후배들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얼마나 환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정말 몇 개월이 안 걸렸었습니다. 나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 어느 곳도 저를 찾아주는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이래서 안 되는데 뭐 없을까? 그래서 뭐 잡코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등록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시니어를 위한 인생 이모작 뭐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결론적으로는 뭐 연락 오는 데는 없었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하루는 전화상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에버영 코리아에서 이 무료 교육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에버영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회사 다닐 때는 컴퓨터를 쓰는 것들이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는 게 딱 필요한 현업에서 필요한 그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뭐 후배들이 작성해 준 거 짜깁기 해가지고 편집하는 정도였었고 뭐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 뭐 에버영 코리아의 그 모집 저 메시지를 보고 이 과연 내가 이 도전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인공지능을 좌충우돌하면서 수강했던 그런 경험을 봤다고 해서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도전을 했고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취직을 못하고 다시 현업에 복귀 못했을 때 그 증세가 그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4단계인 우울증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뭐 비하 그리고 뭐 우울증 비슷하게 가다가 에버영 코리아, 에버영 그 피플에서 하는 이 인공지능 교육에 합격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찾고 교육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에 임하면서 저는 뭐 워낙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강의, 그 숙제 내주는 것에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제 핸드폰에 앱을 깔고 그 앱을 직접 한번 실행해 보면서 그때 느끼는 시열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전사와 관련된 채용 면접, 전사 관련된 그 또 인원 모집이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또 어플라이를 해서 다행스럽게 또 그 능력이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채용 면접에 관련된 그 전사 작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회가 돼서 지금은 이제 그 교통 AI 관련된 그 작업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통 즐거워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 정도 자고 전사 작업과 그 다음에 이 교통 그 출퇴근 관련돼서 그게 같이 걸리게 되면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또 뽑아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신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물류업이라는 외길 걸으면서 오로지 물류라는 밖에 몰랐었는데 예전에 그 서울시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이제 시니어는 엔잡러가 돼야 된다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강의를 처음 들었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야, 내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었지만은 후반부 인생에 대한 설계를 너무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제 출발점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 데이터 라벨러라는 그 우리 그 직업이 이런 기회가 과연 앞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내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자문을 해보면서 그 결과 역시 저한테 달렸다라는 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데이터 라벨러로서 많은 꿈을 꿉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윤선래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선래입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있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컴퓨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그 전에 컴퓨터 강사 일도 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컴퓨터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컴퓨터와는 좀 친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저기 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되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자를 받고 또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그 합격 통지는 대학교 합격했다는 통지만큼 참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인공지능 교육 받은 후에 또 칼리지 교육도 받고 이랬는데 칼리지 교육을 받으면서 무큐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무큐 공부하기도 제가 나중에 나이가 되면 시간이 있을 때 무큐 공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2개를 지금 다 해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에버영께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교육이 100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대학교에서 한 학기나 1년 동안의 과정에 대한 그런 방대한 양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받아보셨겠지만 이게 말만 100시간이지 그 내용은 굉장히 많고 양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 건데 예전에
대기업 회장님이 은퇴를 하셨대요. 60이 넘어서.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내가 이제 시간도 많고 하니까 뭐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회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쉬시지 뭘 또 배우시려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90세 이상을 사셨대요. 그때 이제 90세가 넘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은퇴했을 때 뭐라도 하나를 배웠으면 지금 30년이 넘는 시간에 나는 박사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분이 은퇴한 나이가 됐고 이제 앞으로 요즘 흔한 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재수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그 나이가 돼서 이 데이터 라벨링을 계속 해도 괜찮겠구나. 폼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우희 선생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은희입니다. 너무 말씀들을 잘하시고 자기 주관이나 비전들이 확실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뭐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이 뭐 ICT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말이 너무나 저한테 생소하고 약간 두렵기도 한 그런 용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육을 받게 된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필드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그 어떤 그 각각의 심리적인 증상에 따른 어떤 적절한 치료 기법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그게 괜찮은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필요했고요. 근데 이제 다들 그러셨겠지만 제가 막상 교육을 받으려고 보니 적절하게 하는 데도 없고 또 이제 시니어라고 하면 더 교육받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PWIC에서 이제 교육을 아주 잘 받고요. 제가 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수요 기업으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의 효과라고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교육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과정 중이고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다들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저만 정말 그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의 효과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텍스톰이라고 우리나라의 큰 분석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운영하는 AI톰이라고 그 인공지능 그 체험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AI 빅데이터 전문 강사로 제가 이제 선정이 돼서 초중고에서 이제 학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약간 저게 도움이 많이 받은 건데 이 상담하고 ICT 그럼 굉장히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서울시, 경기도 이런 이제 대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진로 지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아니면 제가 이제 경험하지 않은 분야잖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추천하거나 제가 지도를 할 때 약간 이론적이었다면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나 다양하고 직접적이고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아두이노, 뭐 코딩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세대의 언어로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기치 않게 제 분야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인생 후반기에 첫 발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잘 들여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 회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것 하나도 저는 사실 교육을 2018년도에 받았어요. 그리고 매년 제가 교육을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끝난 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일자리가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 계속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주 액터 서비스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이정민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라인 때 잠깐 보셨죠? 네, 제가 이제 그 강의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편집해서 그 나중에 이메일을 제공해 드릴 때 이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사실은 이런 사전에 이런 IT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ICT 이제 그 보셨지만 체험관 단장이라는 이제 직함도 맡고 있지만 사실은 외부에 강의가 많이 나갑니다. 저도 이제 원래는 이쪽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영업을 한 10년 넘게 하다가 잠시 저도 이제 늦게 장가를 가는 바람에 육아에 매진해서 한 10년, 13년 정도는 저도 공백기가 있어서 경단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 쪽이셨잖아요. 저는 자동차 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도 이미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아마 그 AI 라벨러 가장 막내로 아마 됐을 겁니다. 제가 좀 나이가 지금 올해 말띠라서 말띠 이제 66년생이라서.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좀 이제 뭐 코딩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조금 사전 지식이 있었는데 AI에 대해서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배워야지 할 때는 이미 유료 강의가 주류였었지 무료 강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K2IC에서 이제 또 제가 연이 돼 있어서 또 이제 하면서 저는 현재 하는 일은 외부 강의, 이제 뭐 코딩, 드론, 뭐 3D 다 하면서 AR, VR, 이제 AI까지. 그래서 저는 그쪽을 특화시켜서 그쪽을 많이 하면서 지금 하시는 그런 라벨러 교육 기본적인 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도 설명이 더 자세하고 현실적이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해오셨던 그 직업의 연장선에서 같이 해보시면서 우리 박혜진 선생님도 학교에서 컴퓨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걸 배우시니까 그게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의 또 하나의 더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전달력도 쉽고 이야기도 쉽고 또 내가 활동하기도 쉽고. 그래서 또 앞에 계신 분은 이제 학교에 그 문화센터라는 데 가서 이제 핸드폰 교육도 하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제가 이제 그런 강의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하는 것들이 꼭 라벨러라는 일일 뿐 아니라 그거를 기존으로 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게 잘 배우셨다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연장선에서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이게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저변 확대가 가능한 그런 거라서 그리고 이제 사실 정년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디지털 노마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최적의 거기에 맞는 이 업입니다. 사실 이게 라벨러라는 일이 사실은 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이것도 거기에 쌓이다 보면 꽤 괜찮은 그 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시작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람은 앞으로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저도 장담을 하고요. 우선 이런 기회에서 뵙게 된 거 감사하고요. 그래서 혹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저희 정보협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섭 선생님 그리고 또 두 분 작년 졸업하신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것 이상의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보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과정은 정부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정부와 진흥원 에서 이게 과제로 만들었고 저희와 에버형이 같이 입찰을 들어가서 수주한 건데 이 정부 예산이나 미아의 정책에 따라서 따로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혹시 이것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줄어들거나 이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과정이 계속이 되면은 요런 점은 좀 보완을 해주라, 또 요런 점은 고쳐주라, 요런 점은 어떻게 좀 더 뭐 발전을 시키자, 그런 제언을 저희들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면 뭐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잘 듣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이라도 제안. 제가 이제 그 2살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육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만족을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은 제가 그 몰랐었던 부분이 데이터 라벨링이 뭔지를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그 잠깐 나오길래 그거 막 검색해보고 막 했는데도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그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거 뭐 실습한 것도 약간 들어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현재 제가 그 교통 그 AI 이제 그 지금 그 작업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출퇴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셔갖고 들으면서 그 학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교육 부분에서 기존에 그 저희가 AI에 중점이 된 교육은 유지하되 뭐 별도 코스가 됐든 아니면 좀 더 시간을 할애하든 그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그 실무에 대한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더 해주시면은 실제로 현업에서 뭔가를 하게 됐을 때 수월하게 좀 적응하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게 좀 저도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모집할 때도 AI 기본 교육과 라벨러, 데이터 라벨러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또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 과정은 AI 기본 교육을 통해 가지고 AI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으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사실 지금 여기 아까 참여하신 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AI를 모르시고 또는 라벨링 작업이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절반 이상이셨어요. 절반 이상이셨는데 저희 앞으로 지금 선생님 주신 말씀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과정에 모집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때라기보다도요. 예. 그렇게 모집을 해서 왔더라도 예. 그거를 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예.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좀 더 시간 할애를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런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 데이터 라벨링 배운 빅박스 저희들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터 라벨러를 해보려고 잡코리아를 주지다가 우연하게 뭐 하나 회사를 알게 돼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거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테스트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 머리 뽀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예. 최근에 폴리곤 한다는 데가 있어서 또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무슨 저기 뭐죠? 그 저기 공항 검색 때 가방 검색하는 그거를 근데 사실 그걸 좀 미리 배워서 데이터 라벨링 배운 시간에 사전 지식이라도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 커리큘럼 상에 인공지능의 그 이해나 인공지능의 원론 강의하실 때 대부분의 강의가 이학적이거든요. 좀 문과적, 인문학적 강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 문과생인데 수학, 통계학, 이학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통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 그때 수학 시간에 진짜 힘이 드셨죠? 아니, 슈퍼잔데 원래. 예, 그리고 김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 앞으로 귀한 말씀이십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보기에 한번 덧붙일게요. 지금 폴리건 작업, 그 공항 검색 때 그 작업을 해서 바로 들어갔는데요. 예, 예. 사실 뭐 교육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영상도 많이 보고 리뷰도 많이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그분은 다 아는 일단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로 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예. 막상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 단계에서 뭐 작동 방법도 좀 어색하고 뭐 예. 찾는 거 어색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그 프로젝트 이런 거 해주실 때 처음에는 초보자라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가 해왔더라고 그래도 그거 다 마스터 못 하거든요. 했던 예, 예. 일도.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첨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직무교육 관련돼서 지금 교육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대체로 좀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큰 범위에서의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작업에 들어갈 때 가보니까 그거랑 이제 괴리감이 있다. 요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 부분은 교육상에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내용이고요. 이게 데이터 라벨링 직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지금 채용 면접 하시는 것처럼 음성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라벨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폴리건이면 뭐 이렇게 비박스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전까지의 저희 그 교육 커리큘럼 자체는 이 직무 교육 자체가 그 뭔가 실습적인 부분들 그 전 단계 디지털 리터러시에 좀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괴리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디지털 이제 인식을 좀 잡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너무 바로 작업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는 충분히 이제 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맞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더 발전돼서 이 커리큘럼 자체를 좀 그 전 단계에서 좀 실습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고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스님, 이 제안도 좋으시고 아까 우리 김 원장님 강의에 대한 또 소감이나 보충하시고 싶은 말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말을 또 더 많이 하는 거라서 저녁 식사 시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소감입니다. 예. 김영근 박사님 말씀 듣고 나서 딱 제가 공감하는 게요. 제가 60세 딱 넘으면서 김영석 박사님 말씀을 딱 듣고 그대로 지금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과거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돌아가다고 하면은 청년으로 안 들어가고 딱 60세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말씀이 쫙 와닿아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60세 딱 환갑 지나면서 딱 나이 0으로 세팅하고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근 박사님 지금 그 구체적인 그 인생 뭐 3세트 이걸 딱 주시고 그걸 들으니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그 실행 그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그 잘 강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실은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것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한 분 좀 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건의는 아니고요. 네. 일을 해오면서 이제 우리는 휴대폰을 갖고서는 지시 전달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김준영 씨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힘들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해왔어요. 한번 김준영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김 매니저가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보다 제가 그때 보고 지금 몇 달 만에 봤는데 체중이 좀 늘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주 그 치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오늘 참석 안 했지만은 김준영 매니저 위에 상사 우리 이한복 사장님께도 꼭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김준영 매니저만 칭찬이 아니고 금방 주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과정을 기획을 하고 또 우리 아까 이 관장님 같이 이정민 관장님 모양으로 동영상 강의, 온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 편집에 또 보내드리고 또 질문을 받고 했던 모든 이 관계하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뜻이고 그 대표로 우리 준영 매니저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